안녕하십니까. 청운학원 국어 강사 김영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국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국어 문제 유형을 보면은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국어사, 문학 부분, 비문학 부분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연도가 갈수록 점점 더 그 분야들이 비중이 골고루 분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보면 역시 문법, 화법,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 그 다음에 작문 부분이 1번에서 9번까지 9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문학작품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시험의 문학작품의 이제 갈래를 보면은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소설, 그 다음에 가사 부분까지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감사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서 화법 문제가 나왔어요.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이 감사의 뜻으로 알아들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네요. 그럼 볼게요. 많이 편찮으셨죠? 속히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편찮은 데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는 말이네요.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삼가 조의를 표현합니다. 얘도 똑같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는 말이네요. 제가 늦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얘는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동의의 경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의,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나도 너와의 생각이 같다. 경률, 그런 말하기의 법칙인데, 여기 보니까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여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나는 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이게 아니고 뭔가 의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최소화한대요. 그러면서 너와 같은 생각이라는 그 일치점은 극대화하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말인 거죠. 그죠? 그럼 볼게요. 날씨가 덥지만 지금 산책할까? 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나도 네 의견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일까요? 혼자 가면 어때? 나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갈 마음이 없어.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래? 글쎄, 나는 별로야. 이렇게 더운데 누가 산책을 하니?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금 시원해지면 가는 게 어때? 먼저 상대방한테 동의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산책하는 거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조금 시원해지면 가자 하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그랬네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관용 표현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2개 이상 만나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1번, 관광객들이 태풍 때문에 발이 묶였다. 발이 묶였대요. 정말 누가 발을 묶었을까요? 아닌 거죠. 태풍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다, 꼼짝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의 관용 표현인 거죠. 2번, 동생은 시험을 잘 봐서 입이 귀에 걸렸다. 입이 정말 귀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의 관용적 표현이 되겠네요. 3번, 나는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 이만한 농구공을 잡을 만큼 손이 크대요. 그러면 손이 크다의 손과 크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그대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나와 동생은 손발이 맞아
방 청소를 금방 끝냈다. 손하고 발이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합이 잘 맞아서 협동하는 그런 마음이 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끝낼 수가 있었다. 관용적 표현 맞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제 문법 문제, 맞춤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글 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나왔어요. 1번, 깍두기가 맛있게 보인다. 그럼 깍두기 어떻게 써야 돼요? 깍두기. 표기할 때는 깍두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죠? 발음할 때는 깍두기 하더라도. 2번, 구름이 걷히자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맞네요. 3번, 나는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4번, 며칠 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소식이 궁금하다. 며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맞아요. 며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예로 설거지를 끝냈어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얘 아니고 어떻게 쓰셔야 돼요? 설거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5번 볼게요. 한글 맞춤법이라 그래서 문법 문제 나왔는데 다음 규정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것은, 그럼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잘 알고 거기에 따른 보기 문제를 찾아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도 한글 맞춤법 문제는 문법 문제는 못 풀겠어 하고서는 그냥 나 이 문제는 틀릴래 하고 대충 넘어가시기보다는 이런 자주 나오는 유형의 이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예에 해당하는 단어들 몇 개를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먼저 한 번에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